안녕하세요. 저는 땅끝 해남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루스, 저는 사랑을 나눠드리는 나누스입니다. 명량 해협은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 함대를 크게 무찌른 명량 대첩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명량 대첩비가 현재 해남군 문내면에 있으며 그 비문에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의 급류를 이용해 왜군의 선단을 격파한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명량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 수군이 단 13척의 배로 왜군 함대 133척을 무찌른 해전 사상 세계사적인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국의 혼 명량 대첩비. 임진왜란 이후 소강 상태에 빠졌던 전쟁은 정유년 대대적인 왜군들의 침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정유재란이죠. 나라의 위급함으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지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함은 13척에 불과했지요. 탁월한 전략가인 이순신 장군은 명량 해협을 최후의 결전의 장소로 택하고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한 명의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떨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저 울돌목의 좁은 수로를 이용한다면 우리의 전력으로도 승산이 있다. 울돌목의 좁은 수로에서 적을 봉쇄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거기에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잘 이용한다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1597년 9월 16일 왜군은 명량의 순류를 타고 거침없이 전진해 옵니다.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바다로 출정하지만 물살은 우리에게 불리한 명류로 흐르고 일본 대군의 기세에 눌린 우리 수군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저기 이순신이 탄 배가 있다. 저 배를 공격하라.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이 탄 기함을 보자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초요기를 세우고 수상과 같은 군령을 내립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적을 향해 전진하라. 발포하라. 이제 죽기를 각오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외장 구루시마 비치 우사가 죽었다. 선도 대장을 잃은 왜군들은 우왕좌왕 겁에 질려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때 하늘이 도왔는지 울돌목의 물살이 바뀝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물살입니다. 도망가던 왜군들은 좌중질환으로 서로의 배를 들이받으며 자멸의 길을 걷습니다. 발포하라. 적의 배를 한 척도 남기지 말고 섬멸하라. 다시 조류가 조선 수군의 순류 쪽으로 바뀌자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순신 또 이순신에게 당한 것이냐? 할 수 없다. 모두 퇴각하라. 이 전투에서 왜군의 선두대대 31척이 완파되어 격침되었고 나머지 배도 반파되는 등 일본 측의 피해는 컸지만 조선의 수군은 단 한 척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해전으로 조선 수군은 호남 지역의 제해권을 되찾게 되었고 임진왜란을 종지부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명량 대첩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하는데요. 조선 숙종 시절 문내면에 이 역사적인 승전을 기념하는 명량 대첩비가 세워지지만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유실됩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해남 군민들이 이를 다시 찾아 세우지요. 명량 대첩비는 국가의 변란이 있을 때마다 검은 눈물을 쏟아낸다고 하는데요. 양무 호남 시무국가, 만약 호남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민초의 혼이 서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안녕!